2025년 9월 26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끌어온 이름들 추미애, 정청래, 김용민, 민영배, 전현희, 박지원, 서영교, 장경태, 김기표, 박균택, 이성윤, 그리고 박은정. 이 사람들은 스스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앞으로 빛으로 남을지, 오명으로 남을지는 이제 역사가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사라진 게 아닙니다. 1년의 유예가 끝나는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검찰은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이 사라지면 수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기관이 많아지면 좋아질까요? 이론적으로는 분업이지만 현실에서는 책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건은 여러 기관이 서로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관심이 적은 사건은 서로 떠넘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역 경계가 모호한 사건에서 경찰서들이 서로 관할을 피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제 나누어진 기관이 늘어나면 우리 일이 아니다. 권한이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한마디면 피해자는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노하우입니다. 경제범죄 대형 횡령 부패 수사, 마약 선거 국제 금융범죄. 이것들은 책만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검찰의 실정 경험이 그대로 공백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새 기관도 경험이 쌓이겠죠. 하지만 그 사이의 공백은 국가에게 치명적입니다. 그건 마치 숙련된 항공정비사를 모두 내보내고 신입에게 비행기를 맡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4개월째,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검찰 해체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견도 반대도 논쟁도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으니까요. 한편 정치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는 특검을 씁니다. 특검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모두 가능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즉, 검찰이 해체된 다음에도 정치권은 가장 강력한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재판까지 가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하기 때문 아닐까요?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가 제때 보호받느냐, 유죄가 유죄로 끝나느냐,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 없이 설명되느냐, 그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이 완벽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잘못도 오만도 정치적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잘못된 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에 사라집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흩어집니다. 이 변화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의가 될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수사했던 기관을 지우기 위한 정치의 기술이었을까요? 지금은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감출 수 없습니다. 검찰 해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심장이 멎지 않고 뛰기 위해선 노하우, 책임, 전문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균형이 무너지면 국가는 위험해지고 피해자는 더 힘들게 됩니다. 이 선택이 빛이 될지 오명이 될지는 이제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